저는 5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20대 중반에 빨리 반쪽을 찾고 싶었던 저는 결혼을 하면서 평생 함께할 동반자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경제 상황이나 능력보다는 그냥 남편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버틸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고 저에게 더 많은 무게가 실리는 구조였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회사에 더 많은 시간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퇴근 후에도 제게 연락을 자주 하며 빨리 보고 싶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지만 결혼 후에는 업무와 회식, 갑작스러운 야근으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족을 위한 일이라는 말 뒤에 숨어 있는 남편의 무관심은 시간이 갈수록 뚜렷해졌습니다. 가사도 육아도 시댁 일도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투정을 부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이 무뚝뚝하게 게임에 빠져서 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감정을 잠시 미루고 저는 결혼 후 곧바로 맞벌이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집 대출도 갚고 아이도 키우며 여유 있게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맞벌이라 해서 가사와 육아가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아이를 깨워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지하철에 몸을 싣고 회사에 도착하면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퇴근 시간만 되면 뛰다시피 가서 아이를 데려오고 장을 보고 집에 와서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바닥을 닦고 아이를 씻기고 재우면 어느새 밤 11시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남편은 대부분 집에 없었습니다. 회의, 접대, 야근, 회식. 남편의 부재는 늘 그럴듯한 이유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하루가 너무 힘들다고 말해도 남편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일하고 집에 오면 힘들어. 서로 힘든 거지 뭐.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남편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미 제 감정이 닳아 없어지고 있는데 남편은 제 마음을 들여다볼 생각은커녕 제가 힘든 내색을 할수록 점점 더 게임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집안일과 육아에 손을 거의 대지 않으니 저는 자연스럽게 시부모님께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가끔 봐주셨고 반찬도 챙겨주셨지만 그 한편에는 며느리는 당연히 고생하는 것이라는 오래된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저는 이 말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왠지 모르게 제 발버둥이, 제 인내가, 제 하루하루의 투쟁이 모두 당연한 것으로 취급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시어머니에게 딱 한마디만 듣고 싶었습니다. 고생 많다. 그 짧은 말 한마디면 남편에 대한 원망과 상실감은 그렇게 무겁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서러운 마음이 북받쳐와 밤늦게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이면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집안일과 육아를 병행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당연한 희생자의 자리에 놓여 살았습니다. 내 편인 줄 알았던 남편과 그 빈자리의 외로움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갖게 한 근본은 남편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기대어야 할 순간에 남편은 없고 그 빈자리를 시어머니나 친정 부모님 그 누구도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건강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저는 아이를 위해 그 구조에 적응해야 했고 버텨야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성장해 독립을 하고 저처럼 첫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 긴 시간, 제 시간의 전부를 아이의 시간으로 밀어넣으며 저를 돌볼 여유가 없었는데 새로운 감정이 생겼습니다. 저는 홀가분하면서도 허전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엔 그 허전함을 아이의 안부 전화가 채워주었습니다. 전 알았습니다. 그 긴 시간은 저의 삶을 몽땅 바친 아이가 전부가 된 삶이었고 아이 외에는 어느 것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출근길에도 엄마 나 간다. 점심시간에도 뭐 해? 저녁에도 오늘 집에 가서 뭐 먹어? 저는 그 전화들로 하루의 피곤함이 씻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었던 저에게 아이의 관심은 숨을 쉬게 해주는 부드러운 산소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보다 아이의 연락을 기다렸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제 행복의 전부라고 착각했습니다. 결혼한 아이의 일상은 빠르게 바빠졌습니다. 연락도 점점 줄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늦을 것 같아. 엄마, 주말에 갈게. 그리고 그마저도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괜찮다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며 연락이 뜸해지자 마음속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괜찮지가 않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했고 갑자기 방 안의 정적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아이에게 늘 기대고 있었던 제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 남편에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면 이유 없이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예전부터 도와주지 않았던 것, 아이의 독립 이후에도 제 감정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 태도 모두가 분노를 끓게 만들었습니다. 퇴직을 하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남편의 뒷꼭지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예민해졌어? 라고 했을 때 저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가족에게 신경 쓴 적이 없어. 회사니까 힘드니까 바쁘니까 늘 그 핑계였어. 내가 혼자 키우고 혼자 버티고 혼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당연한 듯 요구받고 그 결과가 이거야. 나한테 남은 건 외로움뿐이야.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모습에 더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침묵으로 일관해?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당신은 가족에게 무관심했어.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은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얼굴이 무너지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내가 가족을 위해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게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한 줄은 몰랐어. 그 말은 솔직해 보였고 동시에 너무 늦은 후회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변하려고 했습니다. 집안일을 나누겠다고 하고 제가 힘들어 보이면 먼저 물어보고 주말에는 데이트라도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벽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와서 왜? 이제 와서 나를 본 척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변화는 고맙지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고 저는 그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보았지만 아이의 전화기는 답이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남편을 바라보는 동안 저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이의 부재중 전화가 저에게 남편이 없으면 나는 어떡하지? 하는 불안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원망과 외로움이 물처럼 흩어졌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미워하기만 했던 걸까? 이 사람도 나만큼 힘들었는데 나는 한 번이라도 그걸 이해하려 했나? 남편이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아직 할 일 많아. 당신한테 잘해야지. 그 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렇게 솔직하게 손을 잡고 마음을 나누어 본 적이 언제였던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남아주는 사람은 결국 남편이라는 것을. 남편이 회복된 후 우리는 정말 처음처럼 서로를 대했습니다. 저는 제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고 남편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제게 새로운 문이 열리는 듯한 감각을 주었습니다. 희한하게 예전에 남편을 처음 보았던 그 설레임이 다시 생겼습니다. 이렇게 배불뚝이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편이 20대의 그 누구보다 잘생겨 보이고 멋져 보이는 일이 생기다니 희한한 일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집안의 정적, 젓가락 소리만 들리는 식탁, 의미 없이 들리는 TV 소리에도 깊이 함께하고 또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함께 요리를 하고 주말마다 새로운 카페를 찾아다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힘들었을 때마다 남편에게 각서를 받았는데 그 각서의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결국 자기 가정을 꾸리고 떠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마지막까지 옆에서 함께 늙어가며 인생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쏟아부었던 마음의 절반을 남편에게 주니 남편은 크리스마스의 산타클로스처럼 꾸러미에서 뭔가를 끊임없이 꺼내 저에게 줍니다. 올 크리스마스는 남편과 오붓하게 편의점에서 와인을 사다가 즐겨볼까 합니다.